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또 저랑 주변에 있는 얘기들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우리 함께 이렇게 어디 여러 군데 문화센터도 가시고 참 많은 곳에 다니실 텐데요. 나와 같은 얘기들 또는 나와 다른 얘기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또 한 분은 이제 결혼하고 혼자 되신 분의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분도 이제 사별하시고 혼자 되신 분이네요. 자, 지금 이제 갑자기 외로웠을까요? 외로워서 마음이 시려서 누군가로부터 함께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지금 굉장히 많으신 한 분입니다. 남자분이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지인의 사업체에서 일을 봐주고 있으며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사셨고 성실히 재산 이제 말하자면 노후의 준비를 굉장히 잘하신 분이에요. 혼자 사시다 보니까 혼자 초라해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인색한 생활을 했다는 건 아니고 그냥 노후 준비를 좀 더 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60대 후반의 건강한 남성입니다. 청춘이죠. 사실 60대 후반이라 해도 우리는 아직 청춘이고 충분히 뭔가를 더 할 수 있고 근데 사회적으로 60이 넘었으면 밀어내네요. 정년이라는 이름으로. 그래도 또 이분은 정년을 하시고도 능력이 있으시니까 또 자기가 맡은 바 쓸 곳에 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자, 아내와는 아주 오래전 아들이 6살 때 지병으로 고생하다가 사별을 하였습니다. 이 어린 아들을 두고 아내가 떠나버렸으니 상심이 되게 컸겠죠.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이 아이가 있는데 또 사별했다고 금방 뭐 재혼을 한다든가 또 이럴 마음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죠. 아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죠? 어떤 분은 아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재혼을 또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은 일단 아들을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뭐 직장도 굉장히 바쁘고 또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게 몰입했던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충분히 애도 시간도 가지지 못한 채 어린 아들을 혼자 키워내느라 그때는 외로움을 탈 시간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지병이 있으셨다 하니까 좀 병원 생활도 좀 하시고 아마 좀 힘드신 부분이 얼마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돌아가시니 일단 아들의 문제, 뭐 직장도 또 그대로 해야만 살아가니까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성장하였을 때는 일에 전념하고 그러니까 어려서는 아이가 어리고 또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러니까 일에 전념했고 아들이 또 성장했을 때는 또 일에 이제 능력이 점점 있으니까 더 거기 전념하고 대외적인 사회생활로 혼자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뭐 바깥에 동료도 있고 그죠. 주변에 뭐 친구들도 있고 마치면 또 그 시간을 즐기고 하다 보면 사실은 내가 혼자인지 뭐 같이 사는지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 맞아요. 우리가 부부랑 같이 살아도 함께 가족을 구성하고 살아도 왜 바깥 생활에 열심히 살면 그냥 집은 숙소인 경우밖에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롭다 이런 거는 진짜 느낄 겨를조차 없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아들이 훌쩍 자라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혼자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둘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아들과 같이 살았잖아요. 뭐 초등 시절 같이 보내고 뒷바라지해주고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 계속 이 아들과 함께 거의 그 생활을 다 가져갔고 아들이 어쩌면 자기 삶의 전부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진짜 지극정성으로 하나 있는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잘 키워내셨더라고요. 자, 이제 이런 아들이 때가 되었어요. 때가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아버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네요. 아버지는 아들을 품에 안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면서 외로움도 없었고 근데 또 영원히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언젠가 품을 떠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들이 정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이 굉장히 심각하게 들었대요. 보통 딸 키우다가 딸 시집 보내기 싫다는 소리는 들어봐도 아들 키우다가 아들 장가 보내기 싫다는 소리는 좀처럼 잘 못 들어봤거든요. 자, 자식이 결혼하고 독립을 하면 오로지 혼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텅 빈 공간에 혼자 남을 것을 생각하니까 이 외로움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이 또 굉장히 감성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이지만 남성 여성 예, 그냥 굉장히 따뜻하고 감성적인 분. 그러니까 또 이 아들을 충분히 또 혼자서 잘 키워내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로움 갑자기 이제 온도 잠궈가고 나면 나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 외로워서 오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바깥 생활하다가 들어오면 그래도 아들이 있는 숨소리, 뭐 아들이 용품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우리 집에 사람이 있구나, 같이 살구나 이게 있는데 그게 싹 정리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허전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자, 그래서 이제 취미 생활을 좀 가지시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아직 결혼하기 전에 그래도 혼자서 좀 지내는데 좀 익숙해지려고 친구들도 좀 더 만나고 취미 생활도 좀 해보고 여기저기 문 두드리면서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혼자 지내기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연습하지 않으면 진짜 갑자기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보도 좀 더 많이 찾고 뭐 잘 노는 거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잘 놀아야 되잖아요. 사실 누구 없으면 못 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혼자서 잘 노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분은 누가 있어야 더 잘 노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 이제 이 취미 생활도 하고 뭐 여기저기 문 두드리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주변 사람의 소개로 한 여성분을 만나셨대요. 기대감도 있을 거고, 그죠? 또 잘 지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서 소개를 받고 몇 번의 만남을 가지고 했는데 외롭다고 다 마음에 들지는 않잖아요. 나름의 기준이 또 다 있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또 위로해요. 이 나이에 내가 뭘 그렇게 뭐 따지리? 총각도 아닌데? 젊은 나이도 아닌데? 내가 뭘 그리 따지리? 이렇게 위안도 위로를 하면서 쓰담쓰담 해봐도 그래도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다 마음에 들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따져? 지금 이 시간에?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나는 또 어떤 사람일까? 뭘 원할까? 그러면서 바람이 있었는데 이런 바람이에요. 그저 마음이 따뜻하여서 상대방 마음만 좀 따뜻하고 황혼기를
혼자가 아니고 같이 그냥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어디 없을까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함께 있으면서 외로운 마음 서로 기대고 어깨 내어주고 손잡고 이 나이에 우리 함께 살아갈 사람은 없을까요? 라고 이제 그런 마음을 내어놓으신 거죠. 등 긁어주고 밥 한 끼 먹고 등 긁게 주면서 이걸로 끌거라 막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 그래요. 우리 따뜻한 밥 한 끼 먹기 원하죠. 근데 매일 하는 거 귀찮아가지고 그냥 식지는 않았지만 금방 한 밥이 아닌 그 밥뚜껑 열고 나눠 먹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 정도라도. 그죠? 그리고 조근조근 일상을 나눈다. 사실 나이 들면서 말수가 어떻게 될까요? 말수가 늘까요, 줄까요? 내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가족이 아닌, 친밀감이 있는 사람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잔소리를 많이 하죠. 뭐 이래라 저래라 뭐 할 수도 있는데, 또 정작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말수가 또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다 해야 아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말해야 아냐고 말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때 조근조근 말한다라는 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나이 들수록 부부간에 더 묵묵부답이 많고, 그냥 얼굴만 그냥 쓱 보고 집에 있는 사람 그래 때 되면 밥 먹고, 굉장히 무덤덤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조근조근 일상을 나누고 작은 것에 기쁨을 나누고 이런 삶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혼자이신 분들의 희망사항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함께 사는 분들의 희망사항이기도 할 거예요. 큰 거 바라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큰 거 바라지 않아. 내 얘기 들어주고 그냥 뭐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하면 대답해주고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조근조근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는 걸 다 원하실 거예요. 자, 제가 눈이 높고 욕심이 많은 것은 아닌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욕심이 없을까요? 욕심이라기보다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기준. 그죠? 내가 원하는 사람의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기준은 사실 잘 못 버리죠. 자, 그러던 중에 산행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로 한 여성분을 만났는데 상당히 끌림이 생겼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우연히 만난 사람이 이렇게 진짜 그 끌림이라는 거는 의도적이지 않죠. 그냥 자석처럼 끌리는 거예요. 매력 있어. 괜찮아. 뭐 이런 분을 만나셨나 봐요. 자, 그분은 이혼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고 현재는 그분도 아들과 함께 살고 있네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출퇴근이 자유로운 직장인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이제 조금 더 젊으신 분이고요. 자, 자기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외모를 가진 여성입니다. 굉장히 자기 관리를 되게 잘하셨어요. 그죠? 혼자 사시면서 수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은 또 필요하죠. 그리고 누가 봐도 뭐 혼자 사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당당하고 뭐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당함에 또 끌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몇 번의 만남을 이제 가졌어요. 이제 끌림이 있다라고 하니까 뭐 산행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알았죠. 뭐 이혼했고 아들 하나 키우고 등등등을 들으면서 그러면 나도 혼자니까 우리 뭐 다음에 더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몇 번의 만남을 가진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도 사실 이제 혼자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단 혼자이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이 상태가 나쁘지도 않았고요. 또 이제 이분도
이분도 일단 사람이 뭐 나빠 보이지는 뭐 기준이 어떨지 모르지만 나빠 보이지는 않고 서로 이제 끌림이 사실 나 혼자만 끌린 건 아니고 서로 끌림이 이제 조금씩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끌림이 있은 거예요. 상대방은 어떤지는 잘 모르고 그냥 이제 약속을 했을 때 흔쾌히 수락해주고 만나줬던 거로 해서 그냥 내가 나쁘지는 않구나 정도의 생각을 가진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분이 일단 매력이 있으신 분이 보니까 아까 당당하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당당하신 분인데 너무 당당하다 못해서 되게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이 좀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항상 주도적이죠. 주도적.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날 만나자, 뭐 이런 게 굉장히 분명하고 주도적이셨던가 봐요. 자, 처음에는 그분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고 했어요. 좋으니까, 끌림이 있으니까, 또 잘 보여야 되고, 이래서, 나쁘지 않았고, 하자는 대로 했어요. 개인 일정.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분도 직장 생활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일정이 또 있을 거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지금 현재 아들과 살고 있지만, 본가에 대한 가족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생도 있을 수 있고, 형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가족 모임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분이 스케줄에 충분히 맞춰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또 맞춰주고 했는데 개인 일정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 일정에 오늘 뭐 이런 모임이 있어서 못 가요. 뭐 친구 동창회 있어서 오늘은 좀 그래요라고 하면 굉장히 역정을 낸다는 거예요. 자기를 안 만나주고 친구 모임 가고 가족 모임하고 뭐 어디 등산 가고 이 자체를 용납을 못 하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나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러려니 라고 했는데 굉장히 번번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자기하고만 놀아달라고 이제 요구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자,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온화한 편이래요. 주변에서 말씀하시기를 따뜻한 사람.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도 크게 사람들과의 마찰은 잘 안 일으키는 편이었고 그냥 좋은 게 좋은 스타일로 좀 유연하다 그러나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참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크게 사람들과 마찰을 안 일으키려고 하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또 조금 뭐 내가 좀 참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또 뭐 아주 안 좋은 일에는 그렇게 또 나 죽었어 이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항상 긍정적인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주변 평판도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이분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게 희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잘 맺는데 이 사람하고도 관계를 잘 맺어야죠. 그리고 또 끌림이 있는 사람이고 마음에 드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남은 삶에 함께 가는 사람으로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컸었어요. 자, 이분께 가능하면 원하는 대로 맞춰주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자꾸 서운함을 토로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래서 안 가주면 나를 더 생각하지 않는다는 둥 자꾸 그 서운함을 이제 토로하는데 그렇다고 나의 일상이 없는 건 아니고 좀 같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사생활을 거의 용납하지 않는 분이신가 봐요. 너무 좋아하나 봐.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상대방이 더 좋아하나 봐요. 자, 이 여성분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니 힘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네요. 자, 그래서 안 만나려고 이러면 평생을 내가 어떻게 살지? 평생을 어떻게 이 사람과 만나지? 이런 고민에 이제 좀 빠지기도 했고 마음을 접으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자꾸 마음이 쓰이고 접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이 들어서 아유 그래 내 고집도 있고 하니까 내가 있으니까 아유 또 있겠지. 그래 뭐 이때까지도 뭐 이렇게 살았는데 뭐 내가 꼭 누군가 있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번번이 가졌다는 거죠. 아유 그래 그만 만나자. 내가 매번 이래 속상해하면서 만나야 돼. 그만 만나자. 또 그랬다가 아니야. 내가 좀 더 이해하면 되겠지. 좀 더 잘해주면 되겠지. 뭐 이렇게 계속 막 만감이 교차하듯이 그런 만남을 어느 정도 이제 지속을 했었어요. 자, 이 여성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을까요를 먼저 질문해 보고 싶어요. 이 여성분과 지금 만나는데 일단 두 사람이 다 싱글, 이제 혼자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혼자라고 다 재혼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듯이 이제 먼저 이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연애 대상을 원할까요? 그냥 우리가 연애로 또 평생 옆에서 같이 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애 대상을 원할까? 아니면 재혼, 함께 동거, 그러니까 재혼해서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관계를 맺고 싶은 걸까? 이걸 먼저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연애 대상을 선택할 때와 재혼이나 뭐 이 동거, 진짜 이 결혼 대상으로 생각하는 대상은 조금 기준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연애 대상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연애 대상은 어떤 사람이면 좋겠어요? 연애 대상.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여행 가고 그날 하루 이렇게 막 재밌게 즐기는 그런 연애 대상이라면 어떤 분을 원할까요? 그냥 내 옆에 섰을 때 딱 그냥 이 뭐 비율도 맞고 또 우리 뭐라 그래 마스크 얼굴도 좀 잘생겼으면 좋겠고 뭐 이런 대상을 좀 원하지 않을까요? 남이 봤을 때 멋있는 커플이야 라고 할 때 24시간을 같이 지내는 거 아니까 마음은 조금 달라도 그냥 보이기 위한 대상, 함께 즐기기 위한 대상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나요? 연애 대상인지 재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결혼 대상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결혼, 초혼 뭐 이럴 때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마음을 봐야 된다 하듯이 마음, 나를 편하게 해주는 대상 이런 걸 좀 보잖아요. 그래서 평생 같이 이제 한 집에서 동거하려면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에 서로 다른 것들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연애는 그냥 연애도 무척 마음 좋고 하면 더 좋죠.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마음도 갖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자기네들 삶을 살아왔었는데 그 삶에 다른 사람의 삶을 서로 각각의 삶을 살았잖아요. 어떤 삶인지 모르지만 각각의 삶을 살다가 함께 한다고 했을 때는 고려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연애 대상 그래 뭐 심심할 때 그냥 만나서 지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내 같이 지낼 사람인지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뭐 심심할 때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이라면 그래요 그냥 오늘 뭐 만나서 재밌게 보내고 또 뭐 서로 외로울 때 연락되면 또 만나고 뭐 이런다면 크게 많은 요건들이 또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상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조금은 생각을 좀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재혼 대상이라면 마음을 좀 더 살펴보는 거, 외로움을 좀 더 나눌 수 있는 것, 조곤조곤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고 수용하고 나도 그 말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끌림은 다 다르죠. 그러면 이 여성분에게는 어떤 끌림이 있었을까? 어떤 끌림? 네.
마음은 안 보여졌잖아요. 근데 보이는 게 외양, 외관을 먼저 봤을 텐데 일단 보이는 것 외양이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죠. 보이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뭐 외모를 평가하면 안 되지만 일단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쪽에 어쩌면 좀 더 가치를 두진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앞에 연애 대상을 원하는지 재혼을 원하는지를 앞에 질문을 좀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이 부분이 정말 끌림이 어디서 왔을까? 나이가 들면 우리 인품이라는 거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드러내지는 그런 면들이 또 있잖아요. 그것도 있겠죠. 뭐 외모에 따른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푸근함도 또 있었을 거예요. 푸근함.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예쁘고 안 예쁘고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끌림이라는 것은 사실 왠지 편해. 그냥 한번 만났는데 이게 어투가 사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네. 뭐 이런 다양한 끌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분에게는 어떤 끌림이 있었을까? 언어였을까? 눈길이었을까? 외모였을까? 그리고 마음은 이제 뒤에 트러블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 보니까 마음은 크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졌던 부분인데 어떤 끌림일까?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내가 진짜 어떤 걸 원하고 있을까? 무엇을 원할까? 어떤 사람을 원할까를 한번 좀 이렇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막 대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좋을 거야. 뭐 이런 자기만의 기준이 다 있을 텐데요. 바로 나를 먼저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 나는 자격 요건이 될까? 나는 저 사람에게 있어서 나의 자격은 갖춰져 있을까? 이런 걸 좀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아무나는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이분이 황혼을 함께 누리고 싶은 분이니까 아무나 아무렇게나 아무데서나 뭐 이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자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나는 그러면 거기 걸맞는 사람일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지 꼬라지를 알아라고 막 이렇듯이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너무나 멋있고 괜찮고 이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 자기 자신이나 관리를 잘하라고 해 막 그러잖아요. 나를 좀 들여다보자. 그리고 마음 깊이 들여다봤을 때 무엇을 원할까? 진짜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정말 무엇을 원할까? 그냥 단지 뭐 이 순간순간 이거 아니고 함께 진짜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 진짜 외로움을 나눠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분은 만나고 싶은 사람의 리스트. 내 기준이에요. 얼마나 부합될까. 우리가 왜 사람을 만나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옛날 친구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만나오지만 사실 새로운 누군가를 사회에서 만났을 때 자기 기준을 적용시키잖아요. 이 사람은 성격이 이러네, 뭐를 밝히네, 뭐 돈만 이기적이네, 뭐 막 이런 것들에 나름의 기준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나고 싶은 여성에 대한 기준치는 뭘로 세워놨을까? 첫째 이쁨, 둘째 이쁨, 셋째 이쁨, 뭐 이런 것만 있는지, 뭐 첫째 마음씨 고움, 둘째 뭐 능력이 있음, 뭐 이렇듯이 기준을 만들어놨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 리스트라 하는데, 자, 1번째에서 뭐 10번째까지 또 뭐 20번 주르르르 세워놓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부합할까. 다 채워지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기준치. 마음이 좋으면 좋겠어요. 뭐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이 잘 살아왔던 거에 대한 어떤 평가점을 준다면 정말 얼마나 독립적으로 잘 살아왔나,
뭐 이런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도 잘 키웠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헤어지고 한번 다시 만나는 사람이니까 자녀의 성품도 보여질 거고 그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모습일까도 보여질 거고 막 이런 여타의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 속에 얼마나 부합할까. 그러면 그 부합되는 그게 서클이 클수록 많아질수록 좀 더 끌림이 있고 다가갈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 부족분들이 또 있어요. 부족분 당연히. 그러면 이 큰 게 나의 내가 세우는 기준치에 충분히 부합이 되고 충족이 된다면 여기 단점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또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까. 이게 더 크게 보이면 안 만나죠. 근데 나는 정말로 첫 번째 그랬잖아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이 사람은 이제 좀 많이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있는가? 그 다음에 조곤조곤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말하자면 성격이 폐쇄적이지 않고 또 얘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 뭐 있죠. 약간 성격이 우리 외향적인 성향이 있겠죠. 얘기도 잘하고 바깥 일도 잘 얘기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마음을 이해를 잘해줄까? 뭐 이런 게 있다면 아마 이분은 이제 그런 분들을 그런 분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이분이 그런 내가 바라는 기준치에 얼마나 부합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기준치에 부합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마찰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 대한 것들이 파악이 되어졌다면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기대치가 또 있을 거잖아요. 얘기했듯이 뭐 함께 행복하고 싶어 뭐 이런 기대치.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또는 자녀를 위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잘 타협해서 잘 무난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뭐 그것보다 어떤 부부관계도 있을 거잖아요. 나의 어떤 그런 성적인 것도 기대치에 들어갈 거예요. 잘 해결될까? 충족될까? 만족될까?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대를 생각해 보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나는 그분께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분이 원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이런 과정들을 만나면서 소통을 해야죠. 가족 모임이 있어서 안 만나준다고 계속 역정내는 그러면 그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를 또 봐야 되겠죠. 왜 내 개인 사생활을 용납을 안 해? 이게 아니라 그러자면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걸 서로 이제 대화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오가려면 약속이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약속. 그죠? 매달 뭐 언제 몇째 주 언제는 함께 있자. 뭐 요런 날은 뭐 일찍 마치는 날은 같이 만나자. 뭐 이런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약속을 정해서 만나면 어떨까? 그러니까 무작정 시간 있다고 막 나 오늘 지금 시간 있어. 만나자. 이러면은 불편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상대방의 개인의 어떤 사생활도 충분히 존중해 줘야 되겠죠. 내가 무조건 좋다고 다가가는 건 또 옳지 않고 상대방이 또 다가오는 게 불편하듯이 나도 그렇게 다가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줄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을 말해주고 그 계획에 따라서 행동해 가는 과정 중에 서로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혹시 나는 또 내 기준만 세워놓고 내 안에 들어오지는 강요하지 않는지. 아까 이분이 막 역정낸다 했을 때 자기 기준 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역정낸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또 그러지는 않는지. 우리가 항상 보면 내 것은 잘 못 봐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그러지 않는데라고 보통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바라봤을 때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옳다도 아니고 나는 똑발라.
나는 똑 발라서 상대방을 피곤하게 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내 말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은 또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말을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죠? 내 얘기, 나 요구, 내 거 원하는 거 다 말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더 많이 들어주고 받아들이려는 이런 애씀이 있으면 서로 다른 모습에서 그 갭이 다르죠. 서로 이 차이가 좀 좁아지지 않을까. 그 좁혀가는 과정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역정내서 나 이 사람 싫어. 왜 이래 번번이.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이 합일점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왜 역정을 내는지도 물어봐야 되고, 그러면 그 이유가 나오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우고 충분히 이게 가능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게 아까 연애 대상이냐 뭐 재혼 대상이냐 했는데, 나이에 비해서 그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아까 사례 내용 중에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라는 것은 자기 평가잖아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리를 잘했나 보다. 물론 관리를 잘하니까 젊어 보일 수 있고 탄력 있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건 맞아요. 또 자기 관리가 필요한 것도 맞고요. 근데 혹시 내가 상대를 평가할 때 이런 외모적인 것을 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더 이제 길게 오래 가려면 마음을 봐야 되는데 마음보다 자꾸 보이는 쪽에 더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같이 가기에 괜찮고 이게 더 많이 보여져서 그 사람에게 혹시 끌림이 있었을까. 이거를 좀 이제 더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평가할 때 뭐 같은 값이면 다 엉치마라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으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외모에 대해서 내가 그 가치를 좀 뒀을까? 그래서 이 외모는 마음에 드는데 마음이 좀 충족되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진짜 오래 가려면 뭐가 필요한지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좀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 여성분과 잘 지내고 싶다는 그 끌림의 배경이 어떤 거였을까? 첫 번째로 딱 걸렸던 게 뭐였을까?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게 뭐였을까?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내가 감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다시 만난 사람들에게는 되게 큰 숙제일 거예요. 그죠? 새로 만났기 때문에 실수가 없기를 바라고 실패가 없기를 바라잖아요, 우리는. 또 뭐 만났다 헤어져서 이거를 이제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분이 또 사신 삶이 굉장히 성실하고, 자녀도 잘 키우셨던 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삶도 그 보상, 대가를 좀, 받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성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분도 내가 살아온 삶보다는 좀 더 다른 삶. 안 좋아서 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 만났을 때는 좋은 것으로 더 채워서 똑같은 실수, 실패를 안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잘 헤아려 줄 수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부부, 뭐 배우자, 또 뭐 여보 당신, 또 뭐라 그래요? 남편, 아내,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호칭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새로 만난 사람도 호칭이 있을 거고 같이 사는 내 옆에 배우자에게도 우리가 부르는 호칭도 있고 남에게 소개하는 어떤 그런 호칭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보 당신 참 좋잖아요. 보석 같은 사람. 여보가 그 보석 같은 사람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에요. 많이 불러주면 좋죠. 여보 당신 너무 좋은 우리말이니까 많이 불러주시는데, 누가 앞에 가서 이제 이렇게 소개할 때서 우리 남편, 뭐 제 남편, 제 아내입니다 라고 소개할 때 그 말에 대해서 우리 남편?
남의 편이 될 수도 있는 게 남편 이런 말도 해요. 그래서 남의 편도 되지 말고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편 누구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아내라고 하는 소리는 저는 또 좀 불편한 게 그 아내의 말이 꼭 안에 있어서 집 안에만 있어서 아내라고 부르는 것 같아서 그것도 싫거든요. 옛날에는 바깥 양반 이렇게 약간 차별적인 요소를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부를 때 옆직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쓰거든요. 옆에서 나를 어떻게 지지해주고 길을 세워주는 사람, 옆직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옆에 있는 배우자, 파트너는 언제나 서로가 길을 세워주고 지지해줘야 되겠어요. 비난이 아니라. 그것도 못해가 아니라 하느라고 했었고 열심히 했어. 이렇게 지지해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옆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항상 부부 옆에 계시는 분들이 서로 기 세워주고 지지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길을 더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마찰이 생겨요. 그래서 옆에 계시는 분들은 서로 옆지기로서 존중하는 마음,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 최고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스스로잖아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좀 부족한 점은 내가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의 나이인 것 같아요. 많이 살아왔잖아요. 감정도 많이 알고 상대방이 어떤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이 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특히 나와 친밀감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더 존중하고 지지할 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옆지기를 만나고 좋은 옆지기와 함께하고 그 옆지기와 황혼을 잘 누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